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커바티 라디오 이 채널 네바니 세바네 제임스 오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보냐라는 말씀이 있죠. 농사가 모든 일의 가장 근본이다 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인간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모든 생명활동의 근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돌이나 철로 만든 농기구를 개발하고 소를 부려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시로 보면 첨단 기술일 것입니다. 요즘에도 농사일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농자 천하지 대본을 실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업 중의 사업, 농업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때가 왔다. 농업 창업. 농축산식품부가 청년들이여 때가 왔다. 농업 창업하자라고 정부가 일간지에 광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창업에 선발되면 생활자금부터 창업자금, 농지, 주거자금까지 대한민국이 청년 여러분들의 영농 창업과 패키지 정착을 지원합니다. 농업 창업을 시작으로 스마트팜까지 사업을 확대할 경우 최대 35억 원까지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만 헥타르, 그러니까 약 한 3천만 평 되겠네요, 로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을 3만 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디지털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블루오션인 농업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18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1세기에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곡물 작황이 나빠서 곡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에 과학기술을 가감히 도입해서 양과 질면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과학 농업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하여 여러 제조업에서 이룩한 다양한 과학기술이 농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농산물의 단순한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개발, 재배관리, 유통과 활용 등 전분야에 걸쳐 넓게 기여하고 있어서 향후 농업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은 급증하는 세계 농업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 세대에게 3D 산업으로 인식되어 기피하고 있습니다. 첨단 나노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이 더 이상 3D 산업이 아니고 제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임을 알려주어서 미래 세대가 적극적으로 첨단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회사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벤처기업 주식회사 교린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과학농업으로 무장한 첨단 스마트팜 시험 재배장을 만들고 남쪽 따뜻한 제주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열대작물인 바나나를 추운 하남시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나나 스마트팜 재배 시험장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나노소재 등의 융합기술로 이루어진 곳이며 여기에서 가장 재배 조건이 까다롭다는 열대작물 바나나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벤처 최초로 과학농업을 실증한 현장으로 디지털 농업 시스템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를 만든 기업
주식회사 결인에서 기술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CTO 정찬영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바나나를 추운 북쪽 경기도 하남에서 재배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는 나노 소재 갖다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오던 기업인데요. 네. 그걸 산업 쪽에 적용을 갖다 하던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산업 쪽이 워낙 최첨단으로 이제 기술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걸 많이 겪고 있는 와중에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왔지만은 사실상 벤처 업체가 이제 성공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후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를 갖다가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정책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키우려면 난방비가 많이 들 텐데 이 난방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노 소재로 안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걸 이용한 발열체를 갖다가 개발을 해서 우리 시설집에 하우스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농가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사업의 아이템을 잡았고 그 아열대 작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은 온도 유지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나나로 이제 봤었습니다. 17도에서 한 28도 정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바나나의 키우는 온도가 세계 온도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심어서 키우면은 이제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좀 무식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업을 했던 친구들과 선후배들을 모시고 하남에서 만약에 경기도 하남에서 이 추운 지역에서 요걸 성공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인 난방기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에서 5년간 바나나를 키웠죠. 키운 성과가 어땠나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바나나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또 공학도하고 농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 치고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갖다가 이제 맞게 됐고요. 처음에 1년차 때 시작할 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나나를 잘 키우지도 못할 뿐더러 온도 유지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계속됐고 심지어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됐고 그것이 그 바나나 생육과도 영향을 미쳐서 재배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3번을 키우고 나니까 이제 괜찮게 이제 품질이 나오고 좋은 품질의 바나나를 적정 재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배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가 됐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바나나를 키운다는 소문으로 하우스에 방문객이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이제 다들 반신반의했던 것들이 이제 1년 첫 번째 수확을 갖다 하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 소문이 조금씩 나서 근처 유치에서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오셨고요. 또 지방에 있는 이제 장목회 회원들께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연간 거의 여지까지 한 3년 동안에 한 800여 분 정도가 오셨다 가신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바나나 재배 성공으로 주식회사 결인이 꽤 유명해졌네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를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의 한 150평에 120주를 키웠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나나 아열대 작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800평 이상을 든다 이제 농자를 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제 큰 평수로 올라갔을 때 과연 이것이 적유효한 기술이냐에 대한 문제는 2년 키우고 난데 3년째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서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5년 차가 되는 작년에서야 이제 저희 난방기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를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제품을 출시한 상태라서 이제 좀 초보자를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나나 재배 성공을 스마트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한 7년째를 맡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술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 기술을 새로 뭘 개발하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국내 업체들이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생육 조건에 집중하고 그 생육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바나나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바나나가 익었을 때 가장 좋은 품질이 어느 환경에서 어느 온습도 어느 토양의 어떤 환경 또 일사량에 대한 환경이 어떨 때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스마트팜의 많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시스템에 난방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나는 수입도 많이 되고 있고요. 제주도 바나나도 있잖아요. 이번에 재배한 바나나와 맛 차이가 있나요? 맛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바나나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보시는 일반 수입 바나나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마트에서도 그 해외산 중에 뭐 델몬트, 돌, 스미오리고 같은 그 유기농 바나나가 있습니다. 유기농 바나나는 농약이라든가 후숙제를 치지 않은 그런 상태의 바나나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가격 팔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기농 바나나, 친환경 바나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는데 당도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18브릭스 이상 정도 되면은 품질을 인정받고, 단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키우는 것들은 회에서 들어올 때 후숙제를 갖다가 후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후숙 지연제를 뿌린다거나 또 와서 후숙을 갖다 급속히 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적기 때문에 식감이 좋습니다. 식감이 좋아서 당도는 이제 물론 이제 상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식감에 따라서는 우리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바나나보다 훨씬 더 좀 단단하고 그런 식감을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네,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싸고 대신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방금 말씀드린 3대 브랜드의 유기농 바나나도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 다 재배해서 파시는 것들도 대부분 다 킬로그램당 10,000원 이하 정도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사님과 대화해 보니까 농업 전문가 같은데요. 농업을 전공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원자력공학을 했고요. 원자력공학하고 바나나 너무 안 맞습니다. 네, 원자력공학을 했는데 원자력을 별로 이렇게 잘 못해서 제가 건설회사에 갔다가 네. 나오면서 사업을 하려고 나왔다가 우연찮게 나노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그렇게 좀 이것저것 나노 소재 개발하면서 우연찮게 5년 전에 이제 농업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이제 이쪽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년간 농업 사업을 해보셨는데 농업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은 뭐 최근에 와서 아마 이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이제 뭐 미래 우리의 먹거리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매일 먹거리니까. 근데 기후 변화하고 코비드 19가 오면서 그 이후로 더 식량 안보 때문에 더 이제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농업은 여전히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 만큼 농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또 농업은 여전히 자연환경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길고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경험을 많이 축적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공학적 기술들이 적용이 좀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농업은 청년들이 도전해 볼 만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나요? 반반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기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이니까 최소한 20년 정도 보고 해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옛날처럼 그냥 단순히 농기계를 열심히 잘 다룬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재배하면 수확량을 올리고 품질 높이냐는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청년 농업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긴 한데, 단지 좀 우려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청년들이 직접 재배를 해보고 최소한 어떤 작물이든 간에 3년 이상 그리고 5번 이상 작기를 거친 이후에야 내작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차근히 배워서 사업을 시작하면 분명히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농업도 다른 여러 산업처럼 해외에 진출해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력은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 즉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그동안 농사를 뭐 50년 이상, 40년 이상 지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모두 다 데이터로 들어온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스마트팜에서 아직도 좀 초보 단계를 이제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라서 우리가 선진국에 불리는 네덜란드라든가 호주, 일본, 미국 등에 비하면 굉장히 기술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전자나 기계에 대한 그런 기술력보다는 데이터를 쌓지 못하는,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프리바 같은 경우도 약 60년 정도의 그 농업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에 대해서 그 나라 지역에 조건만 조건만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초기에 재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많은 농업 데이터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정형화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스마트팜 기술은 뭐 센서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든지 굉장히 우리는 IT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좀 착실히 모아가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많은 재배 농가가 자기들이 그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고가의 작물일수록 그 일반 시장보다는 특수 시장에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떤 유기농 코너 이런 데서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유통 방식으로 해서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산물 시장에서는 외국산들이 싼 것들이 막 들어와서 대량으로 팔릴 수 있지만 유기농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직납을 하는 그러한 형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작물이든 고가 작물을 갖다가 재배해서 키울 때 그 유통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현재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젊은 청년들이 할 때는 그래도 SNS 통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 그리고 수확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어서 좀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농업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할 때는 좀 더 어려운 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것들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유통 혁신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회사 교린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제 최종 목표를 그 전주기, 그 농산물의 전주기 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그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생육 환경을 바탕으로 한 바나나 등의 그 우리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한 과일별 등급 품질 등급을 A, B, C, D로 나눠서 모든 걸 시장에서 그 계층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요즘에는 이제 그 다가구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객마다의 그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어서 뭐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이러한 전부 다를 갖다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작게라도 그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회사 교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작은 업체에 또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대로 주식회사 교린은 과학 농업에 앞장서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전공 분야, 성별, 나이, 지역이 전혀 다른 사람들의 연결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원자력공학, 불어불문학, 원예학, 고분자 공학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고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가 왔다. 농업 창업합시다. 자, 오늘 2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50분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붓다 파워가 있는 날입니다. 스카바티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보물찾기에 나서도록 합시다. 오늘 저녁 8시 50분 여자법사의 붓다 파워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반이 세 반의 5번째 사업 이야기 제임스 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